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자다가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서 여러 번 일어나게 되는 경험. 또는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경험. 혹은 충분히 자고 일어났는데도 온종일 피곤한 경험.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넘기시진 않았나요? 하지만 이런 사소해 보이는 증상들이 실은 무서운 질병의 신호일 수 있어요. 바로 당뇨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통계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억 명 이상이 당뇨병을 앓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매년 150만 명 이상이 당뇨병과 그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대한당뇨병 학회의 최신 통계를 보면 성인 10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예요. 더 심각한 건 당뇨 전 단계인 분들까지 포함하면 성인 3명 중 1명이 당뇨병 위험군이라는 거죠. 사실 당뇨병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매우 가벼워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방치하면 정말 무서운 합병증이 찾아와요. 실명, 심부전, 심장마비, 뇌졸중, 심지어 발이 썩어 들어가서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특히 무서운 건 이런 합병증들이 한번 생기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당뇨병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1형 당뇨병은 우리 몸이 인슐린을 아예 못 만드는 경우고,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예요. 인슐린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을 거쳐 포도당이 됩니다. 이 포도당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는데, 문제는 포도당이 혈액 속에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열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열쇠가 바로 인슐린이에요. 제1형 당뇨병은 이 열쇠를 아예 못 만드는 거고, 제2형 당뇨병은 열쇠가 있긴 한데 잘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둘 다 포도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액 속에는 포도당이 점점 쌓이는데 세포들은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서 굶주리게 돼요. 마치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한데 문이 잠겨서 먹을 수 없는 것과 비슷하죠. 지금부터 좀 더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첫 번째 신호는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에요. 최근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 초기 증상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소변 관련 증상이라고 해요. 환자의 약 70%가 이 증상을 경험한다고 하니 정말 주목해야 할 신호죠. 특히 다음에 말씀드리는 세 가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1.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으로 빈뇨라고 합니다. 2. 소변량이 많아지는 증상으로 다뇨입니다. 3.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증상은 야간뇨입니다. 대한당뇨병 학회 자료에 따르면 정상인은 하루 평균 4번에서 6번 정도 소변을 본다고 해요. 하지만 당뇨병이 있는 경우 보통 8번에서 10번 이상으로 늘어나고, 심한 경우 시간당 1번 이상 화장실을 가기도 한답니다. 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데, 정상인의 경우 이 과정에서 포도당은 거의 100% 재흡수됩니다. 하지만 혈당이 180 이상으로 올라가면 신장이 더 이상 포도당을 재흡수하지 못하고 소변으로 내보내기 시작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포도당 1g이 소변으로 배출될 때 물 15에서 20ml가 함께 따라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하루 소변량이 정상의 2배에서 3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중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가는 증상은 더욱 주의해야 해요. 정상적으로 우리 몸은 밤에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해서 소변량을 줄이는데, 당뇨병에서는 이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50대 회사원 김 씨의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줄 알았어요. 물을 많이 마시니까 당연히 소변도 많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심해져서 영화 한 편을 볼 때도 2~3번은 화장실에 가야 했어요. 특히 밤에 3~4번씩 깨는 게 가장 힘들었죠. 처음에는 수분 섭취를 줄여보기도 하고 방광이 약해진 건가 고민도 했어요. 결국 검사를 받아보니 당뇨병 초기였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신장은 아주 영리한 필터 역할을 해요. 평소에는 혈액 속의 포도당을 다시 흡수해서 에너지로 재활용하죠. 하지만 혈당이 너무 높아지면 감당을 못해서 포도당을 소변으로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포도당이 소변으로 배출될 때는 반드시 물과 함께 나가야 해요. 우리 몸은 고농도의 포도당을 희석시키기 위해 더 많은 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거죠. 의학적으로는 이걸 삼투성 이뇨라고 해요. 결과적으로 소변량이 늘어나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밤에도 소변을 보게 됩니다. 특히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신호예요.
보통 우리 몸은 밤에 소변 생성을 줄이는데 당뇨병에서는 이 조절 능력이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소변 증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을 위해 공유 버튼도 눌러주세요. 이제 두 번째 신호인 갈증과 구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약 65%가 이 증상을 경험한다고 해요. 의학적으로 이 증상을 다음증이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목이 마른 정도가 아니에요. 정상인의 하루 평균 수분 섭취량이 1.5에서 2리터인데 비해 당뇨병 환자는 3에서 4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특징이 있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1. 찬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음. 2. 밤중에도 물을 마시기 위해 깨는 경우. 3. 물을 마셔도 입안이 마르고 혀가 갈라지는 느낌. 4. 침분비가 현저히 감소. 대한내분비학회 자료를 보면 이런 심한 갈증이 생기는 이유가 매우 과학적이에요.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의 삼투압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갈증 중추가 자극을 받아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실제 환자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네요. 45세 직장인 이 씨는 회의할 때마다 물을 한 컵씩 마시니까 동료들이 농담으로 낙타냐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마셔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죠. 특히 입안이 마르고 혀가 끈적거리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35세 주부 박 씨는 밤에 아이가 울어서 깨는 것보다 제가 물 마시러 더 자주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에어컨 때문인가 했는데 겨울에도 똑같더라고요. 하루는 물 마시다가 현기증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당뇨 진단을 받았죠.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신다고 이 증상이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과다한 수분 섭취는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한당뇨병 학회에서는 갈증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혈당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신호는 첫 번째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목마르면 물 마시면 되지 뭐가 문제야? 하실 수 있는데요. 당뇨병 환자의 갈증은 좀 달라요. 하루에 생수 2리터를 마셔도 목이 마르고 밤에 깨서 물을 마시고 그래도 입안이 바싹바싹 말라요. 이게 당뇨 때문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대부분 말씀하시는데요. 소변으로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몸이 탈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물이 부족하다라고 경고를 보내면서 갈증을 느끼게 만들죠. 고혈당 상태가 되면 침분비도 줄어들거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물을 항상 옆에 두고 다니고 밤에도 물을 마시고 심지어 자다가도 일어나서 마셔요.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고 목이 너무 말라서 말하기도 힘들게 되죠.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세 번째 신호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 부분은 특히 직장인분들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85%가 만성 피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단순한 피로로 착각하고 넘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당뇨성 만성 피로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째, 휴식으로 회복되지 않는 피로예요. 주말 내내 쉬어도 피로가 가시지 않고 잠을 충분히 자도 개운하지 않고 가벼운 활동에도 극도로 지치는 거예요. 둘째, 신체적 특징은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좀 더 집중해 주세요. 미세하게 근육이 떨리고 손발이 자주 저려요. 근력이 눈에 띄게 감소해서 평소에 하던 일이 힘들게 느껴져요. 집중력과 기억력이 현저하게 저하돼요. 셋째, 하루 중 변화예요. 아침에 특히 피로감이 심하고 8시간을 자도 10시간을 자도 피곤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치 밤새 산을 넘어온 것처럼 온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식후 2~3시간의 극심한 피로가 몰려와요. 저녁으로 갈수록 기력이 떨어져 예전 같지가 않아요. 사무직 38세 김 씨의 사례를 보면 업무가 많아서 피곤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주말에 푹 쉬어도 휴가를 다녀와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죠. 특히 점심 먹고 2시간 정도 지나면 너무 졸려서 회의할 때 눈을 뜨고 있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커피를 하루 5잔씩 마셔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커피를 마셔도 에너지 드링크를 마셔도 피로가 가시질 않죠. 이런 극심한 피로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 몸의 세포들이 포도당을 연료로 쓰는데 당뇨병에서는 이 연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증상이 생기는 의학적 원리는 인슐린 작용이 저하되면 세포는 대사적 기아 상태에 빠져요.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해 에너지 생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톨릭 대학교 서울 성모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미토콘드리아 세포의 기능이 정상인의 60%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해요. 이는 마치 자동차의 엔진 출력이 40% 감소한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특히 최근에는 당뇨병성 만성 피로와
코로나19 후유증이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둘 다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가 주요 원인이라고 하네요. 당뇨병 환자의 몸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 혈액에는 포도당이 넘쳐나는데 2. 세포는 이 포도당을 사용하지 못해서 3. 실제로는 에너지 부족 상태가 되고 4. 결과적으로 극심한 피로를 느끼게 됨. 더 심각한 건 이런 상태가 만성적으로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해도 영양제를 먹어도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거 나랑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신호도 해당되는지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시야 문제는 당뇨병의 가장 위험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통계를 보면 당뇨병 환자의 약 30%가 시력 관련 합병증을 경험한다고 해요. 서울대학교 병원 안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당뇨로 인한 시력 변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급격한 시력 변화. 하루 중에도 시력이 크게 변하고 갑자기 시력이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것을 반복해요. 안경을 새로 맞춰도 금방 시력에 맞지 않아서 당혹스러워요. 2. 특정 상황에서 더 심한 증상. 아침에 일어났을 때 특히 심하게 시력이 안 좋고 어두운 곳에서 시야가 더 흐려져서 안 보이고 운전할 때 야간 시야 확보가 어려워 야간 운전을 피하게 됩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45세 교사 이 씨는 수업 중에 칠판의 글씨가 갑자기 흐려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 피로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져서 새 안경을 맞췄죠. 그런데 2주도 안 돼요. 또 흐려지더라고요. 결국 검사해보니 당뇨였습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는 의학적 원리는 매우 복잡합니다. 아산병원 안과 전문의 김 교수님의 설명을 인용해드리면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수정체의 포도당 농도가 높아집니다. 삼투압 작용으로 수정체가 부어오르면서 굴절률이 변하게 되죠. 이것이 시야가 흐려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당뇨성 망막병증입니다. 고혈당으로 인해 망막의 미세혈관이 손상되면서 발생하는데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시력이 나빠질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내용은 꼭 가족들과도 공유해주세요. 당뇨성 망막병증의 위험 신호인데요.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보이고 시야에 거미줄 같은 것이 보이기도 해요. 한쪽 눈의 시력만 급격히 저하되어 초점이 잘 안 맞고 색깔 구분이 어려워져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즉시 안과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방치하면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마지막 신호를 알아볼 텐데요. 피부 변화는 당뇨병의 가장 눈에 띄는 신호입니다. 대한당뇨병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약 55%가 피부 관련 증상을 경험한다고 해요. 주목해야 할 피부 변화를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흑색 극세포증입니다. 이화여대 의대 연구팀의 최신 발표를 보면 이 증상은 인슐린 저항성의 중요한 지표라고 해요.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가 검게 변하게 되고 피부가 두꺼워지고 벨벳처럼 변해요. 대칭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32세 직장인 최 씨는 처음에는 모개때가 낀 줄 알고 열심히 씻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씻어도 검은색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피부과에서 당뇨 검사를 권유받았는데 실제로 당뇨 전 단계였습니다. 2. 지속적인 가려움증입니다. 가톨릭 대학교 피부과 연구팀의 분석에 의하면 전신 가려움증이 있는 환자의 30%가 당뇨병과 연관이 있었고 특히 다리와 발에서 심하게 발생했어요. 밤에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어서 수면에도 방해가 되었습니다. 보습제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는 의심해보세요. 3.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당뇨병 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작은 상처도 2주 이상 지속되고 붉은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가벼운 상처도 쉽게 감염되어 상처가 커지고 특히 발의 상처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피부 변화가 위험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1. 혈당 조절이 안 되고 있다는 신호. 2.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다는 증거. 3. 혈관 손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다가 본인의 피부에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걸 발견하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한 번의 공유가 소중한 이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당뇨병의 5가지 신호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혈당 검사입니다. 검사 결과 당뇨 전 단계로 나온다면 제일 먼저 식단 관리입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세요.
지방과 당분 섭취는 되도록이면 최대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 습관 개선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근력 운동 주 2에서 3회,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담배는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술은 과음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규칙적인 수면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60대 남성 이 씨의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 당뇨 진단받았을 때 당화혈색소가 8.5%였어요. 약도 먹기 싫고 인슐린 주사는 더더욱 맞기 싫어서 생활 습관부터 바꿔보기로 했죠. 첫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30분 걷기, 저녁 식사 후 스트레칭, 탄수화물 반으로 줄이기. 하지만 한 달 만에 체중이 3kg 빠지더라고요. 3개월 뒤에는 당화혈색소가 7.2%로 떨어졌고 6개월 뒤에는 6.5%까지 내려갔어요. 지금은 약 없이도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있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당뇨병의 5가지 중요한 신호를 알아보았는데요. 이 정보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대한당뇨병 학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증상을 느끼고도 평균 3년을 방치한다고 해요. 그 3년 동안 우리 몸의 장기들은 계속해서 손상되고 있었던 거죠. 다행히도 당뇨병은 조기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의 10년 추적 조사를 보면 조기 발견 후 적절한 관리를 받은 환자의 85%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은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입니다. 부모님이 당뇨병이 있는 경우 유전적 위험이 40% 증가하고 BMI 25 이상인 경우 당뇨 위험은 3배 증가했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 과거 임신성 당뇨를 겪은 경우는 발병 위험이 7배나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해당 사항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정기검진으로 예방하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이 정보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